전북 지역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낮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어섰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장시간 농작업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학수 정읍시장이 민선 8기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당선부터 취임까지 이 시장의 구상과 정책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축산 사료 가격 폭등세가 또다시 7월 중 오를 것이 확실시되면서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6천억 원의 추경 잔여 예산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경찰이 전북 지역 한 산림조업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직원들의 휴일수당 착복 의혹을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수사를 위해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전북 지역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낮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어섰습니다. 전북 김제와 남원, 부안과 고창 등 도내 대부분 시군에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이들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33도를 웃돌았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일사이한 농작물이나 가축 피해 예방에 유의하고 장시간 농작업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민선 8기 이학수 정읍시정의 구호는 시민중심, 으뜸 정읍입니다. 그간 줄곧 시민과 민생을 강조해온 이학수 시장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 구호를 실제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인지 이 구상을 정명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인수위원들과 충운탑 참배로 첫 공개 일정을 시작한 이학수 정읍시장. 시청에서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인 시정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시장은 정읍의 새로운 도약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생부터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읍시장이라는 명목적 주의의 허울을 벗고 정읍의 새로운 도약과 정읍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생부터 챙기겠습니다. 이 시장이 임기 시작과 함께 처음 결재한 안건은 코로나19 경기 부양책이었습니다. 일상회복지원금 지급과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가 주된 골자였습니다. 민선 8기 시정 구호는 시민 중심, 으뜸 정읍으로 정하고 시민을 위한 시정을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대한 지원과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중심을 두면서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위 활동을 거쳐 확정한 시정 목표는 5가지입니다. 풍요로운 민생 경제와 농생명 첨단 도시, 꿈을 여는 교육 문화와 안전 청정 행복 나눔, 시민 참여 열린 시정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이 시장이 제시한 핵심 사업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농생명 바이오 첨단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또 공공산후조리원과 어린이 전용병동을 설치하고 문화관광재단 설립과 고사부리성 조기 정비, 반려동물 놀이동산 조성, 복지망 구축과 시민소통실 신설을 꼽았습니다. 이 시장은 첫 비서실장을 직원 가운데 뽑았고 캠프 출신 인사 2명을 별정직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런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단호한 인사 원칙을 예고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누구를 어느 자리에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분이 인사청탁이 들어오면 제가 다 배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한테는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그래서 앞으로 청탁을 하시면 오히려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 시장은 시민에게 지지와 성원을 당부하는 한편 직원들에게는 시민과 공감하는 소통 행정과 공정하고 당당한 공무원이 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올해 30%가량 인상된 일반 사료 가격 폭등세가 또다시 7월 중에 오를 것이 확실시되면서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북 지역 사료 판매 대리점 등에 따르면 사료업계들이 원료국 수입가 급등을 이유로 7월 중 추가 인상안을 확정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6천억 원의 추경 잔여 예산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전북도는 약 648억 원이 배정돼 시군을 통해 축산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찰이 전북 지역 한 산림조합에 근무하는 임원 A씨가 직원들의 휴일 수당을 착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해당 산림조합 사무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해당 산림조합 내 한 부서에서 휴일 근무 기록을 부풀려 연간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수사를 위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2019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직원들의 휴일 근무 수당을 매달 200여만 원씩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공식 취임식을 갖고 소통과 협치를 통해 전북 학생들의 학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4일 전주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은 김관영 전북지사와 전북도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서 교육감은 취임사에서 교실혁명과 미래교육 정책을 마련해 활기찬 학교를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독선과 불통시대의 종전을 성언한 뒤 전북 학생들의 학력을 전국 상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생 중심 미래교육, 전북교육 희망의 대전환,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합니다. 전북교육은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닙니다. 소통과 협치로 전북교육을 살려내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동안 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위기를 맞닥뜨렸습니다. 뉴스나 재난 문자로 종종 접해보셨겠지만 헌혈자가 줄면서 혈액수급 역시 3년 내내 초비상이었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요즘은 상황이 어떨까요? 기자가 간다에서 헌혈의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안수민 기자입니다. 헌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또 시간을 내서 찾아와야 한다는 귀찮음 때문에 저도 10여 년간 헌혈을 하지 못했는데요. 오늘 하루 동안 헌혈의 집에 머물면서 혈액 수급 과정을 살펴보고 이 꾸준한 헌혈에 저도 첫 발을 내디뎌 볼까 합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부산의 한 헌혈의 집, 오전 10시 20분. 첫 헌혈자를 시작으로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예전부터 해왔었는데 그 30번 하면은 은장인가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코로나 일상 회복에 특히 이곳의 경우 지자체가 헌혈 주간을 운영하면서 최근 하루 평균 방문객이 40~50명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헌혈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헌혈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방문객의 60%가량. 3분의 1 정도 못하실 때도 많아요. 여자분 오시는 분들 3분의 1이나? 굉장히 많이 높아요. 저는 헌혈을 할 수 있는지 검사부터 해보겠습니다. 설문지에 답변을 하고 간호사 문진을 합니다. 해외나 국내의 헌혈 제한 지역에 거주, 방문한 이력이 있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면 헌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선, 전립선 비대증, 탈모증, 여드름 치료제 등에 들어있는 약물은 여성 수혈자에게 전달됐을 때 태아 기형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경우 확진됐더라도 완치 후 10일이 경과하면 헌혈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피검사도 합니다. 혈액과 지혈을 위한 혈소판수는 충분한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혈색소 수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혹시 부적격 판정이 나오진 않을지 상당히 긴장이 됩니다. 오늘 되세요. 아, 돼요? 네. 다행이다. 네. 오늘 좋으세요. 네. 다행히 합격 판정. 헌혈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전혈이 있고요. 성분 헌혈이 있는데 성분 헌혈은 혈장과 혈소판 헌혈로 많이 나뉘고 있고요. 혈소판은 일단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신, 출산 경험이 있는 분들 경우에는 헌혈 자격이 안 돼요. 긴장되는 마음으로 헌혈 의자에 누웠습니다. 잘 움직이지 마세요. 따끔합니다.
혈소판 보유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는 오늘 이 혈소판 헌혈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이 키나 몸무게 그리고 혈관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권장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전혈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10분 정도 이렇게 가만히 누워서 헌혈을 하면 됩니다. 한 사람이 1년에 할 수 있는 헌혈 횟수는 5회가량. 헌혈을 하면서 소정의 기념품을 고릅니다. 헌혈 한 달 후에는 내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혈액 검사 결과도 무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국내 적정 혈액 보유량은 5일치. 전국에서 매일 최소 5,700명가량이 헌혈을 해야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 상황은 벗어났지만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혈액 수급 우려는 여전합니다. 10대와 20대가 여전히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1, 2월, 7, 8월에는 고질적으로 혈액 수급의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조금만 더 힘을 내고 헌혈에 참여를 해주신다면 수혈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혈액의 70%는 백혈병과 암 환자들에게 공급됩니다. 특히 긴급하게 수혈이 필요한 급성 백혈병 환자에게 사용되는 경우가 40% 이상. 혈액은 해외에서 수입을 할 수 없고 보관 기간도 정해져 있어 꾸준한 헌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자들은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인구 1000명당 한 명꼴인 RH- 혈액형처럼 희귀한 혈액형은 헌혈 참여가 더욱 중요합니다. 헌혈할 때 1초의 따끔함만 참으면 3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작은 용기를 냈을 뿐인데 특별한 보탬을 준 것 같아 오늘 하루가 그 어느 때보다 뿌듯합니다. 여름휴가 가시기 전 여러분들께서도 따뜻한 마음 나누기에 동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기자가 간다, 안수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